와! 예,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 여러분, 지난 2월 22일하고 또 27일 이렇게 두 번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서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즉시 유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여러 재판관님들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제가 여러분들이 참 알기 쉽게 말씀 잘 드렸죠? 여러분, 나는 왜 법률이 어렵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법률은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여러 법학자님들, 또 여러 검사들, 법관들, 또 수만 명의 법조인들, 그분들이 대학에서 4년 배우고 로스쿨에서 3년 배우고 또 현직에 나가서 법률 10년, 20년 다 하신 분들, 평생에 법률만 하셨다는 분들인데 어째서 그렇게 그 간단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필시 저 사람들은 법률을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배워서 기본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 온종일 신문, 방송, 또 뭐 종편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들으시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보가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머리가요 완전히 쓰레기로 꽉 차가지고 정말로 쓰잘데없는 사람들요. 제가 그나마 50년 전에 대학교 때 배운 법률의 아주 기본 상식들을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저는 쓸데없는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예요. 정보가 공해입니다. 100가지 중에 쓸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발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 2000년 동안 인류가 살면서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 그런 정말 인생의
참다운 진실들만 기억하세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님 손에 끌려서 성당에 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떠지는데 어머니가 막 매를 쳐가지고 저를 데리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평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그때 어릴 때 제가 배웠던 그 성경의 말씀들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지난번 법정에서 여러분 변론하시는 것들 봤죠? 아니 제 변론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국회 측 변호사들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여러분들 그분들 말씀 이해하셨어요? 왜 그렇게 모르는 단어들만 잔뜩 늘어놓습니까? 무슨 외국의 학자들 이름은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병입니다. 그게 병이에요. 미친 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말했잖아요. 세월호 사건 이야기하는 것들 들었죠? 무슨 놈에 무슨 학설이 어떻고 무슨 외국의 어느 교수가 어떻고 무슨 책이 어떻고 그거 다 떠들면 뭐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천재지변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아니 무슨 간단한 걸 가지고선 횡설수설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법률은 상식이에요. 결론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은 결론이 아니라 그 이론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론이 맞으면 결론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그 이론이 얼마나 화려한 줄 아세요? 수백 년 동안 200년 300년 동안 막스다 뭐다 하면서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수천 권의 책이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옳다고. 그러나 인간 상식에 반하는 거죠. 신이 없다고요? 그런 인간 상식에 반하는 소리를 할 때 이미 알아본 겁니다. 그거는 다 궤변이에요. 결론이 오라야 이론이 오는 겁니다. 결론이 틀리면 천하에 없는 무슨 노벨상 받은 수상자 어떻고 저쩌고 어느 대학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어떻고 저쩌고 다 틀린 거예요. 제가 1시간 반, 첫날 1시간 반, 두 번째 제가 40분 해서 2시간 1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저 말 속에 어려운 한자만 있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외국인 학자 이름 들먹입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무엇이 부족하다고 꼭 외국의 학자들 이름을 들먹여야 돼요? 썩어빠진 사고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잖아요. 가까운 것을 속에서 찾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아닙니까? 저는 수학을 참 좋아했는데 특히 기하학을 처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다 무슨 알키메데스의 뭐가 어떻다 하면서 원리들 나오잖아요. 저는 그 이상은 공부 안 해봤어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적절하게 사실에 맞게끔 그 사정에 가장 적합하게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교육은 다 망했어요. 암기 교육 때문에, 시험 위주의 교육 때문에 창의력을 다 말라 비틀게 만들었어요.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탄핵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근본이 잘못되고 있어요. 국회, 언론, 검찰, 법원, 이 사람들이 전부가 기본 중에 기본을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국민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이는 거, 눈속임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 뻔한 것을 알면서 속였습니다. 왜 속였겠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의 몫을 가져가지 않고 남의 몫을 뺏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자 자기의 몫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또 이런 정말 한심한 망국의 탄핵 수출을 하는 그런 꼴을 안 보려면 정말로 이번에 속이는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거기에 붙어서 그 말이 맞다고 거짓말 하면서 쓰레기 정보들을 내쏟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무고한 사람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를 우리가 탄핵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소에 넣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무조건 고의도 없는 범죄에다가 영장을 발부하고 이러한 사이비 엉터리 법조인 언론인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참다운 용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고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제가 잘못한 법관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국회의원 대표 권성동이를 제가 눈앞에서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말이 틀리진 않았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아무 변명도 안 하더라고요.
틀린 말 했으면 그 높으시고 참 자존심 강한 엘리트 판사님들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영감, 그 어디서 한국 법도 잘 모르고 미국 법도 잘 모르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아? 어디 봐. 저 쪽팔려서 2번 다시 그 사람들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말한 사람 이 땅에서 봤어요? 왜요? 저는 어려운 이론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법률학의 첫 장에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고의가 없는 대통령에게 왜 책임을 묻느냐? 고의 없으면 처벌 없다. 헌법 제 첫 장, 형법 첫 장,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많은 그 국회의원, 법률사 출신 국회의원님들, 또 수많은 그쪽 국회 법률 참모들, 또 판사님들, 검사님들, 어째서 그 소추장에는 고의란 말 한마디를 안 넣었어요? 고의가 없기 때문이죠. 옳습니다. 그러면 고의가 없으면 죄 안 되는 건 몰랐나요? 뭔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습니다. 미친 개입니다. 정말 뭐가 씌인 거예요, 씌인 거.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란 게 다 허물이 있는 거니까 고의가 아니라면 저는 그 사람들 비난하지 않아요. 고치면 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즉시 고쳐오겠습니다. 그랬으면 저 그 사람들 그렇게 혼 안 내요. 근데 그 사람들 고쳐옵니까? 지금도 자기네들이 맞대요. 이쯤 되면은 말로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이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제 말꼬리를 잡더라고요. 제가 법관을 나누려고 뭐 좀 이렇게 야단치고 됐다 해가지고 법원을 위협하고 국민을 난동을 선동하여 늙고 당뇨병에 걸린 막말 변호사라고 저를 욕해요. 말도 안 돼! 미친 개들입니다. 여러분, 늙고 병드는 게 무슨 죄입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제 잘못 아닙니다. 촛불 집회 사람들은 그러면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을 건가요? 어이가 없어요. 헌법이 정한 헌법의 재판 정원은 9명입니다. 헌법에 쓰여 있어요. 또 자기네들도 그렇게 재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이유인지 그 8명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9명은 안 채우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전부 개판이 됩니다. 맞습니다.
필요하면 한 사람 빼고, 필요하면 한 사람 휴가 보내고, 지네들끼리 재판할 거 아니에요. 이 정원을 지킨다고 하는 건요,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헌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룰은 예외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어디 자기 집 안방 집안 살림입니까? 나라 살림이? 나라 살림은 그런 거 아니에요. 헌법에서 9명이 재판해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9명이 재판해야죠. 무슨 황교안 대행이 임명을 안 했니? 국회가 동의를 안 했니? 아니 그러면 황교안 대행 보고 임명해달라 그러고 국회 보고 동의해달라 그래야지.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헌법을 어겨요? 그 사람들을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한다. 우리나라 탄핵할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탄핵해야 될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 봤죠? 한 10명 20명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234명 검사장 이하 그 밑에 줄줄이 전부 탄핵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의 법치가 씁니다. 언론은 공무원도 아니니까 탄핵할 가치도 없고 쓰레기들은 쳐다보지 않으면 돼요. 저 봤죠? 쓰레기 언론은 꺼져라! 외국 같으면요, 제가 미국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니 사람 지나가는데 무슨 그 앞에 와서 요리 가면 요리 맞고 저리 가면 저리 맞고.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불법 감금죄예요. 만일에 제가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는 언론사가 저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수백만 불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언론들이 왜 이렇게 건방진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요. 좀 인터뷰 좀 하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당신들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 하던데 뭘 하려고 그래? 아니 나를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증인으로 만들라고? 난 그런데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미국에서는요, 언론에서 인터뷰 청구할 때는요, 내가 인터뷰를 청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인터뷰한 내용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신문에 몇 면에 기재할 것이며 당신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허위 보도를 하면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나를 소송할 수 있고 등등 계약서가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기자가 저한테 원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조금 써주는 게 좋다고 누가 그러길래 그래서 한자 써주려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몇 자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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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짜에 당신의 그 신문사에서 어느 면에 기재할 것인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원고를 줄 때는 똑같은 원고를 다른 신문사에 다른 신문사나 SNS에 내보내면 안 된대요. 참 뻔뻔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며칠자에 어느 난에 게재할 건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저보고는 원고료 얼마 준다는 말도 없어요. 참 기가 차서. 그래서 제가 게재 계약서 초안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게재 계약서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자 쓰세요. 그러면 무슨 그렇게 황공하다고들 다들 써주는 모양이야. 이름 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써주기나 싫어줍니까? 제목 바꾸고 내용 고치고 사진 바꾸고 자기네 기사 쓴 거죠. 어디 그게 이 사람 기사 쓴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수십 년을 이렇게 갑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된 버릇이 꽉 뺏겨서 저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생전에 절대로 못 고쳐요. 다 망해야 됩니다. 새로운 조그마한 진실된 언론들이 저들 공룡으로 변한 저 거짓 쓰레기 언론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깨끗한 진실된 우리의 언론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제가 분들도 계시는 거 없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촛불이란 게 누굽니까? 어둠이 내리면 복면을 쓰고 촛불 횃불을 들고 나타나 붉은 길을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를 흔드는 거 보셨나요? 저들은 오직 붉은 깃발만 흔듭니다. 이래도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참으로 편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투표할 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에는 투표가 없으니까. 선거에서 자기네가 이길 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니까 그 누구야? 무슨 변호사? 그 사람 선거에 승복합니까? 끝까지 안 하잖아요. 저들은 예산, 대한민국 예산 따먹을 때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들은 해외여행 갈 때 대한민국 패스포드 내놓을 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들이 선거에서 졌을 때, 대한민국 역사를 가리켜야 할 때,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할 때, 우리의 우방 미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협력을 구할 때, 저들은 붉은 어둠의 자식들로 돌아가 대한민국 정부에 결사항전을 합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허위의 광우병 난동으로 석 달간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도 사과는커녕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찰과 군인이 나라 지키다 목숨을 잃을 때 받는 돈의 몇 배를 세월호 조난사고 학생들에게 주고도 그것이 모자라다고 끝내 박근혜 대통령님의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치와 애국시민 여러분, 저들은 국민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태극기 애국시민들을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의 말과 글을 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몇십만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쳐도 저들은 귀를 꽉 막고 우리를 사람의 숫자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촛불만 민심이라며 촛불의 말과 글만 실어줍니다. 국회는 촛불이 민심이라며 저들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검찰은 촛불이 아니라고 아무 죄도 없는 애국 기업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변해줄 언론이 없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국회가 없고 우리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줄 검찰이 없고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줄 법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오늘은 3.1절이죠? 98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2등 국민 조센증으로 경멸하며 모욕하던 오만한 일제에 대항하여 우리도 떳떳한 독립국가 시민이 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그 뜻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태극기를 흔들며 오늘 선언합시다. 우리는 촛불국회, 촛불언론, 촛불검찰, 촛불법권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1948년 우리 민족의 선각자, 위대한 개혁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자유민주 법치의 자랑스러운 애국시민 대한민국 국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이 유폐 생활에서 벗어나 저희들 곁으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더 나아가 이 광장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우뚝히 동상이 세워지고 그 앞에 애국 시민들의 헌화가 매일 몇 시간 바쳐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법치 애국 시민들의 태극기 집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